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 멘토링 TV의 신영환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진로 진학에 있어서 대학 입시 전형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각각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전략이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에 제가 설명할까 합니다. 특히 고3 수험생 같은 경우는 꼭 알았으면 좋겠고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고등학교에 입학한 친구들도 근데 물론 올해 이제 좀 기준으로 좀 얘기할 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도 네,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네, 학교 생활 하시면은 성공적인 대학 입시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정보를 어떻게 이게 포인트예요.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내신이 안 되는데 무조건 수시로 가겠다. 자기가 그 수능 점수가 안 나오는데 무조건 정시로 가겠다. 큰 문제가 있겠죠. 각자에게 뭔가 유리한 전략이 있으니까 꼭 오늘 강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맞는 것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가장 궁금할 거예요. 과연 나는 수시냐, 정시냐? 바로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죠? 네. 오늘은 수시와 정시의 전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수시 전형은요. 총 6개가 있어요. 6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6개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형은 4가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네. 이 학생부 교과라는 게 있는데 학생부 교과 이것은 학교 생기부에는 내신과 그 다음에 활동들, 면접도 보고 수능까지 물론 수능이 안 들어가는 어떤 학교들도 있는데 이 3가지를 주로 본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제일 많은 전형이죠. 네. 올해는 약간 조금 축소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네, 내신, 생기부 내용, 면접, 수능 최저. 선생님 잠깐만요. 아까 여기 생기부가 없었잖아요. 네, 제가 아까 살짝 잘못 얘기했는데 네, 학생부 교과는 이 내신 점수를 가지고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시가 확대되고 특기자와 논술이 축소가 되고 이 학생부 교과를 어떻게 해요? 확대했어요. 이유는 특목고, 자사고 친구들이 좀 더 뭔가 이렇게 학생부 종합으로는 유례면이 있다 보니까 좀 공정성 강화라고 해서 2019년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그 공정성 강화 계획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에 따라서 최상위 학생들만 갈 수 있는 전형을 일부러 더 넓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고에 다니더라도 최상위 학생의 경우에는 더 대학에 갈 때 유리하게끔 네, 이렇게 만든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네, 내신 성적 가지고 이렇게 항목을 매겨서 줄을 쭉 세우는 거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차이점이 뭐라고 여기 보니까 생기부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논술은요. 네. 논술만 보는 학교도 있고요. 뭐 연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 그냥 보잖아요. 근데 수능 최저라고 해서 맞추는 학교들 꽤 많이 있어서 이것도 봐야 되고 사실 제가 안 적긴 했지만 여기에 플러스 네. 내신이나 봉사, 출결 이런 것들도 기본 점수로 깎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제가 기억에 5등급까지는 거의 점수가 깎이지 않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점수가 좀 간격이 팍팍 넓어져서 급간을 극복하기가 힘드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얘도 많이 축소가 됐어요. 이 둘 다 많이 축소가 됐는데 특기자는 마찬가지로 수능은 절대 안 봐요. 근데 생기부, 활동 내용 다 보고 추가적으로 뭔가 자기 포트폴리오에 어떤 그런 서류 같은 거를 뭐 어학 특기자 같은 경우는 어학 점수도 보고요. 그다음에 실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왜냐면 이제 예체능 쪽 친구들도 이제 이 특기자 전형으로 주로 가거든요. 수시 같은 경우는 네, 실기를 보거나 면접을 보거나 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어학 특기자 같은 경우는요, 이 면접 볼 때 그 해당 언어로 보는 학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시는 총 6개 지원할 수 있고 총 4개의 전형이 있다는 거 잠깐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세히 볼까요? 첫 번째 학생부 교과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신 성적 숫자로 얘기하고 면접, 수능 최저를 보는 겁니다. 네, 보시죠. 한번 볼게요, 사례를. 지금 고대 올해 이거는 지금 전형인데요. 보시면 여기 학생부 교과라고 적혀 있고요. 원래 없었어요. 고대는 학교 추천 전형이라는 게 있었는데 학생부 교과로 바꾼 거예요. 내신만 지금 보아서 하는 전형으로 바꾼 거예요. 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자, 인원 꽤 많고요. 839명이고요. 네, 여기 아래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작년까지 학교 추천 전형이었던 게 학생부 교과로 많이 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데요. 자, 아까 최저가 들어가는데 인문계, 자연계, 그다음 의과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네, 특히 뭐 탐구 같은 경우는 택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용을 좀 아셔야 돼요.
세계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 우리가 보통 3합 5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약간 기본 조건으로 한국사 3등급 이내. 네. 자,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제가 앞으로 설명할 거 다 이해가 되니까 잠깐만 집중해 보세요. 일단은 세 개 영역이니까 이 네 개 과목 중에서 네, 세 개를 골라서 더했을 때 5 이내니까 국어가 1등급이고 수학이 2등급이고 영어가 1등급이었어요. 혹은 2등급이었어요. 사탐, 과탐 이거 두 개를 선택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예를 들어서 3등급이 나왔어요. 자, 5 이내니까 국어, 수학, 영어 세 개를 합쳤을 때가 5까지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5까지. 괜찮아요. 그쵸? 네. 그럼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저 충족을 해가지고. 자, 자연계 마찬가지예요. 세 개 합. 여기는 6 이내니까 아까 했을 때 그거 합쳐서 6까지만 되면 돼요. 근데 여기는 좀 약간 특이한 게 한국사가 4등급까지 자연계는. 자, 그 다음 의과대학 쪽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데 여기는 4개 등급에 합이 5가 돼야 돼요. 다 뭐 1, 1, 1 이거 합쳐갖고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그래서 한국사 4등급. 네, 왜냐면 이건 또 이과 쪽이니까 다 어떤 계열별로 이게 최저가 다르니까 잘 보시고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기 잠깐 설명을 봐야 되는데 탐구 영역은 특이사항이 2개 평균 등급이에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2가 나왔고 하나가 3이 나왔어요. 평균을 내는 거니까 얘는 2.5가 자신의 네, 바로 등급이 돼요. 근데 아까 뭔가 했을 때 아까 1, 뭐 2, 3, 여기 2.5가 나왔는데 세 개를 합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을 고르고 2 고르고 2.5를 골랐는데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네, 바로 5.5가 되죠. 자, 5 이내기 때문에 여기 보면 5 이내기 때문에 5.5는 탈락이에요.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 주의사항인데요. 이과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주의사항이 이거 통보 영역 2개 동일 분야 원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잘 유의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위에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여기 별표가 있어요. 별표. 자, 별표 보이시죠? 자, 별표가 왜 있을까요? 올해부터 바뀌는 건데 네, 바로 국어 수학은 올해부터 어떻게 돼요? 네, 바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자, 인문계는 국어, 네, 이 중에 화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국어는 다 공통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바로 수학인데요. 수학에서 자연계는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선택을 무조건 해야 돼요. 네. 미적분은 보통 학교가 다 가르칠 거예요. 근데 기하 같은 경우는 잘 안 가르치는데 이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간혹 어떤 학교는 무조건 기하를 선택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문계는 확통부터 확률과 통계부터 네, 다 모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네, 반영 비율인데요.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 80%와 서류 20%라고 되어 있는데 뭐 서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출 서류가 학교마다 다르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네, 그 다음에 뭐 여기 반영 비율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는 안 들어갈게요. 저도 너무 계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막 비율 달라지고 점수가 환산돼갖고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프로그램 나오고 할 테니까 그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지금은 좀 빠르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학생부 교과로 지금 이미 최저 같은 거 봤기 때문에 엄청 쉬워집니다. 자, 학생부 종합은 다 보는 거예요. 골고루. 내신도 볼 거고, 생기부 활동 내용도 볼 거고, 비교과, 면접도 볼 거고, 최저도 들어가요. 자, 학생부 종합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최저. 이거 제가 굳이 안 봐도 이제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설명한 거 그대로니까 보시면 되고요. 국어 수학 선택 과목인 것도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특이하게 이제 계열이 좀 약간 다르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만 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방법인데 이건 좀 봐두세요. 네. 종합은 면접이 있기 때문에 2단계로 가요. 서류 100% 1단계에선 보고요. 요게 작년과 달라진 게 6배수네요. 작년 5배수였는데 네. 그리고 성적이 1단계 성적이 70% 면접이 30%가 들어가겠다. 네, 올해도 뭐 비대면을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비율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 요거 하나만 팁을 드릴게요. 면접이 30%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10명이 만약에 우리가 좀 뽑는다고 했을 때 1차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있겠죠? 이 중에 30%라는 얘기는 이 뒤에 있는 3명, 30%는 면접에 의해서 바뀔 확률도 있다라는 느낌으로 가지시면 괜찮아요. 평균적으로 그랬거든요. 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보시면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합적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면접도 나와 있는데 뭐 주의사항이에요. 제10은 기말 면접을 약간 주요 대학들은 봅니다. 특히 이제 여기 스카이라는 학교들은 제10은 기말 면접을 보는 이게 뭐냐면 약간 논술인데 말로 하는 거예요. 제시문이 있고요. 그거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서 뒷받침해서 논리적으로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약간 논술과 같은 구술 시험이 바로 이 제시문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건 참고로 약간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뭐 경제라던가
우리 그 교육과정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교과서나 내용들을 활용해서 제시문이 나오거든요. 따로 준비하시면 되니까 보시면 되고, 제가 나중에 또 면접 보기 전에 한 번 더 올릴 텐데 작년에 올린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은요, 아까 그게 일반 전형이었고요, 학업 우수형이었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전형이 있어요. 딴 학교도 여러 전형이 있는데 여기는 계열 적합이라고 하는 또 전형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좀 더 뭔가 진로를 고려한 그런 전형이라 보시면 되고요. 여긴 최저가 없어요. 참고로 참고하시면 되고, 계열 적합은 서류 100%, 여긴 5배수만 선발합니다. 최저가 없으니까 더 이제 또 더 적게 하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성적 60%에 면접 40%.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명 여기서 이제 뒤에 있는 4명은 면접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 서류 점수가 좋았을지라도 커트라인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뒤에 있는 면접을 잘 봤을 때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면접 똑같이 제시문 면접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이제 고대 같은데, 뭐 연대 같은데 각 학교별로요. 그 이제 조만간 유튜브 영상으로 작년 입시 결과 같은 걸 분석하면서 설명하는 게 올라올 거예요. 보시면은 대략 몇 점대까지가 내신이 합격선이 있었는지 보시는 것도 유효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논술입니다. 논술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신과 수능 최저가 된다라는 거. 내신은 참고로 뭐 출결이나 봉사도 들어갈 때도 있고요. 논술 전형 볼게요. 이건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아마 중앙대 걸 가져왔을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당연히 내신도 들어가고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인문계열, 자연계열별로 또 자연계는 이렇게 학부별로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설명한 3합 6. 이 4개 중에 3개를 합쳤을 때, 3개를 골라서 합쳤을 때 6. 탐구는 여기 참고로 보니까 평균 반영한다. 한국사는 다 4등급 이내여야 된다. 여기 자연계 같은 경우 여기 뭐예요?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한다. 잘 보시고 하시면 되니까 평균은 주의하세요. 소수점 안 내려요.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계 똑같이 이렇게 나오네요. 화학 1, 2는 같은 과목이니까 중복 불가하고 이런 거. 어떤 학교는 제2외국어를 한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할 때 반영하는데 여기 보니까 제2외국어 한문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탐구까지만 본다는 얘기죠. 간혹 어떤 학교들은요. 탐구 과목을 제2외국어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그게 어려울 거예요. 왜? 제2외국어가 올해부터는 절대평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여기 지금 또 제2외국어 한문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 절대평가가 됐으니까 반영을 안 하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마저 볼게요. 논술 60%고 그 다음에 교과 성적 20%고 비교과 20%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같이 하겠다, 논술적으로. 비교과가 참고로 근데 출결과 봉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교과는 내신 성적을 등급제 한 거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니까 참고하세요. 시간 같은 건 다 학교별로 다르고 유형도 다른데요. 논술은 좀 약간 전략적으로 진짜 한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할 전형이에요. 그래서 학교별 기출이 있는 경우는 기출을 좀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저는 100번은 써봐야 되지 않을까. 실제 어떤 작가 중에서 서울대 논술로 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100회는 써봤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고 얘기했고, 실제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도 한 번에 2개 학교 붙은 적이 있었는데 전략적으로 내신도 점수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논술을 정말 잘 써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회 가까이 썼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써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알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난 내신 점수가 별로 안 좋고 정시 안 나오니까 논술로 갈 거야 이러시면 좀 약간 큰 사고니까 조심하시고, 최저 맞추는 것도 은근히 어렵지 않으니까 주의해서 전략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특기자인데요. 여기 보시면 생기부 내용, 뭐 내신과 활동 내용과 추가 서류가 있어요. 특기자는 어학 성적이나 그런 것들, 면접이나 실기가 있다는 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투자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특기자이기 때문에. 자, 이거 참고로 제가 가져온 거는 국제인재, 이건 연대 건데요. 여기 언더우드라고 해서 있는데 1단계 서류평가, 그 다음에 2단계는 면접도 본다라는 거. 여기 제시문, 영어 제시문 출제될 수 있음. 영어 구술 면접. 특기자는 여러분들, 어학 특기자 같은 경우는 특히 그 해당 언어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하세요. 수능 최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기자는 여러분들 내신에 있는 그 학생부 활동과 내신 활동, 그 다음에 면접, 서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제가 예체능 쪽도 체육교육과 가져왔고, 뭐 예술 쪽 가져왔는데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수시와 대결 구도인 정시. 얘는 총 3개를 지원할 수 있어요. 가군, 나군, 다군을 지원할 수 있고요. 뭐 전형에 특별히 있는 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수능 점수에 맞게
가는 건데,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적어놨죠. 수능 점수 위주로 평가하고 가나 다군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일부 학교들은요, 생기부의 내신이나 혹은 뭐 출결 봉사 이런 걸로 감점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네, 이거 발표했죠, 작년에. 네, 가을에. 2023년도 입시부터 내년이 올해는 아니에요. 네, 내년부터는 서울대학교에서는 생기부 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내신도 보고 다 보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정시가 확대되니까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안 듣고 수능만 공부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바라지 않는다. 공교육 정상화, 수업 잘 듣고 결국 그것이 수능과 연결이 되니까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라. 이런 취지에서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가는데 아마 앞으로 다른 학교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무조건 수업 안 듣고 자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업 듣는 게 다 도움이 되니까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좀 볼게요. 일단 보시면 여기 다 이렇게 수능 100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범대 체육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실기가 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사범대학은 보통 인성이나 교직 적성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영인데요. 반영 방법. 네. 여기는 참고로 표준 점수라는 걸 활용해요. 자기가 점수 받은 게 있으면 원점수라고 하는데 거기에 틀린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변환이 돼요. 표준 변환 점수로. 그걸 가지고 이제 반영을 국어는 여기 보니까 100%, 수학은 120%, 사탐과탐은 80% 해갖고 비율을 반영해서 총점 가지고 이렇게 막 줄을 세우는 거고요. 자,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와 그 다음에 재외국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2등급까지, 2등급부터, 여기는, 그러니까 영어는 2등급부터 감점, 한국사는 4등급부터 감점, 재외국어는 3등급부터 감점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정 영역이 있는데, 여기 뭐 A형, B형,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다르다는 얘기죠. 지정되는 그 과목들이. 이건 아래에 가서 볼게요.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세요. 자, A형은 과연 우리가 어떤 계열일까요? 국어는 당연히 다 공통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수학을 보니까 미적분과 기하. 얘는 바로 자연계 학생들에 해당되는 바로 지정 영역이죠. 자, B형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있어요? 확통도 있고, 여기 보니까 사회, 과학, 탐구 다 가능하다가 돼 있죠. 위에는 과탐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인문계구나 알 수 있고요. 자, 마지막은요. 감 잡았죠. 수학 안 들어가네요. 그리고 다 선택 가능하고요. 얘는 예체능 쪽이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위에 거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참고로 이거 아마 고대 걸 거예요. 근데 올라가시면 다 이렇게 유형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 건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중요한 대입 전형의 수시와 정시의 어떤 전형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좀 개괄적인 걸 알았으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한 전형 수시, 그러니까 치시면 돼요. 초록색 창에 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고려대학교 치면은 바로 거기에 전형, 입시 전형이라고 있어요. 혹은 뭐 입학처 같은 데 가면 다 나오거든요. 작년 4월 달에 발표한 걸 보시면 되고 올해 또 초에 한 4월, 5월쯤에 각 학교별로 진짜 더 자세히 변경된 사항도 포함시켜가지고 새롭게 수시 입시 전형이 나올 거예요. 파일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으면 꼭 그거를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니까 주의하시길 바래요. 좀만 팁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수시 같은 경우는 어떤 학교는 학생부 종합이면 한 개만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런 게 전형 요소에 다 있어요. 이 학과는 이런 전형과는 동시에 이 전형은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괜히 지원했다가 돈도 날리고, 그쵸? 원서비 있으니까 날리고, 하나 카드 날려버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주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지원 같은 거 할 때 또 약간 주의사항 같은 것도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 볼게요. 일단 오늘은 대학 입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게 포인트였으니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자기에게 맞는 걸 꼭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정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전략적인 입시 전략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학 입시와 그 다음에 미래 설계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